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투자자의 항복 및 대량 매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가 콜 가너는 자신의 X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항복이 다가오고 있다. 온체인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복이란 투매하고 주식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분석가는 유동성은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중국이 이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국 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이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시장에 더 큰 하락이 먼저 올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 속도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공포감에도 여전히 강세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수 신호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지만 유동성 조건이 변화하면서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채권자 상환 기간을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마운트곡스는 2014년 해킹 사건으로 인한 채권자 자산을 지난 7월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마운틴곡스의 회생 수탁자이자 파산 관제인인 고바야시 노부아키는 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는 가능한 많은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상환하고자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권자 상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부아키는 우리는 상환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대부분 채권자에게 기본 상환, 중간 상환, 조기 일시 상환을 완료했다면서도 아직 많은 채권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과정상 문제가 있어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교차 항소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에 대해 SEC는 이미 주요 쟁점에서 모두 패배했다라며 우리는 SEC에 조금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기 위해 교차 항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SEC는 앞선 주장을 반복하겠지만 결국은 패소할 것이라며 우리는 연방항소법원이 SEC의 무차별적인 가상자산 탄압 행위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결했으며 SEC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미결 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 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 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 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 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5.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간 매도층 유동성을 해소시키며 5만 9천 달러까지 하락세가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기 눌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의 자금 유입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단기 눌림의 저점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지 결국 최종 방향성은 상방으로 크게 치고 달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주요한 매수존은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으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가격대 도달 시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으며 해당 최하단 영역에서 단기 반등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의 단기 눌림이 예상되며 해당 단기 눌림 시에는 패닉하여 매도하는 것이 아닌 단기 눌림에 매수해야 될 시점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의 단기 눌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알트코인이 예전처럼 무지막지하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즉 알트코인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눈치 빠른 장기 투자자들은 단기 눌림 시마다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들도 그러한 시장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알트코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으며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한없이 상승하는데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일 점유율 차트 분석을 통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알트코인의 반등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오늘이죠. 물론 개별 알트코인마다 상승세가 다르겠지만 오늘부터 슬슬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어제부터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비트코인 하락 시마다 오히려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당연한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비트코인이 단기 눌림이 나온다고 괜히 패닉하시기보다 해당 단기 눌림의 찬스를 필히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 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선물 거래 혹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중장기적인 스윙 거래 하시는 분들은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큰 틀의 강세 추세는 견고하게 진행 중이며 내부적인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을 뿐이죠. 또한 11월부터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미대선 등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이 얼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넘어서 10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 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주간 차트상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간 차트상 계단식 하락 구조에 있습니다. 일간 차트상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크게 상승한다고 볼 수 없는 계단식 하락 구조가 진행 중이죠. 고점과 저점이 점차 낮아지긴 하는데 차라리 시원하게 내리던지 시원하게 올리던지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면 되는데 내부적인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지만 기간 조정에 대한 보합 진행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 움직임이 아닌 횡보 보합세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니까요. 큰 틀의 추세는 강세 추세가 명확하니 내부적인 보합세의 최종 방향성은 차분히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 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금일 새벽에 59,000달러 부근까지 하락세가 나와주었으나 다시 급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하게 바라보는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까지 안착되는가 싶었는데 아쉽게 진입이 안 되었죠. 그러나 주간 매도층 유동성이 해소되었기에 주말간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까지 안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당 가격대 도달 시 매수로 적극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 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1시간봉상으로도 주요한 수요조는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승하더라도 지지도약이 가능한 지지레벨을 확실히 밟고 달려나가야 매수세 수급이 붙을 수 있겠고요. 금일 새벽에 어중간한 59,000달러 부근에서 반등탄 것이 뭔가 꺼림칙합니다.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이 지지도약이 가능한 주요한 지지레벨로 볼 수 있겠으며 주말 간 해당 지지레벨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해당 지지레벨 안착 시 급격한 반등 도약을 보실 수 있겠고 비트코인은 최소한 64,000달러 이상의 상승세를 급격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 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금일 새벽에 주간 매도 측 유동성을 해소시키면서 분봉의 단기 추세는 약세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수직 상승이 아닌 숨고르기의 재조정이 나올 확률이 더욱 높겠습니다. 분봉상의 주요한 저항 레벨은 공급존 63,500달러 부근으로 선정하실 수 있겠고 단기 조정 시 저점이 얼마다 정확히 점 찍어 볼 수 없겠으나 이번 숨고르기 이후 급격한 V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1,290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65,605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58,900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주간 매도층 유동성이 해소되었으며 분봉상의 단기 추세가 약세 추세로 전환되었으니 단기적으로는 조정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겠고요. 해당 조정 흐름은 이번 주 금요일 새벽부터 주말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주요한 매수존이라 외치던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까지 안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움직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에 통하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하이값을 해소시킨 뒤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강한 약세 흐름을 보여주며 장 마감되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 대부분의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었기에 금일 주가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주간 매도층 유동성을 해소시켰기에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62,500달러 부근을 상방 돌파하지 못하며 재차 조정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금일 새벽부터 주말까지 단기 눌림에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요한 지지 레벨은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으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주간 매도층 유동성을 해소시켰기에 금일 새벽부터 주말까지 단기 눌림이 재차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주요한 지지 레벨은 57,500에서 58,500달러로 설정해 보실 수 있겠으며 해당 지지 레벨에서는 급격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손절매를 타이트하게 잡고 매수 진입을 모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